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북한 소식을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1일 날 엊그제 북한의 김정은이는 평안남도 안석 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온갖 쇼를 다했습니다. 우선 안석 간석지 하게 되면 아직도 완전히 완성된 간석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나니까 제방 배수 구조물 설치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비가 북한에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빗물이 채 빠지지 못하면서 막힌 데다가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면서 제방의 한쪽 귀퉁이가 터지면서 바닷물까지 몰려 들어와서 이 간석지가 590 정도 되는 간석지가 신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완성되지 못한 간석지에 벼를 심었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 590 정도 되는 데서 그중 절반인 한 270 정도 남짓한 것에 인민군대 아이들이 벼를 모내기를 하지 않고 그 넓은 들판에다가 이제 직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군대들한테 김정은이가 군대들에게 제대로 식량 공급을 했으느냐, 뭐 군대가 그 식량 심어 먹겠다고 간석지 뻘에다 벼를 뿌렸겠습니까? 근데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군대들이 그 간석지에다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식으로 뿌려보겠다고 하면서 직파를 한 그 논밭입니다. 뭐 논밭이 아니라 뻘밭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데다가 바닷물까지 밀물이 밀고 들어오면서 합쳐지지 않으니까 한쪽 귀퉁이가 무너지면서 침수가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김정은이는 이때다 하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달려나가서 신발도 벗지 않고 그 허리까지 거의 치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각 김덕은 총리를 앞세워가지고 경제 일꾼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때 이제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를 몇 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여간의 김덕은 내각의 행정 경제 균열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해서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틀려먹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정부 지도 간부들과 지방 간부들이 뻔뻔스럽고 불순하게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어는 당중앙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전능아들,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 이러면서 이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까 책임 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해서 당적 또는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하라고 이제 강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여과 없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한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완전히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지금 북한은 이 삼복도 위에 저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평양에서부터 함경북도 언성군까지 완전히 이 복도 위에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더운 때입니까? 그런데 북한은 완전히 찬소리가 끼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성택이를 사용할 때처럼 또 얼마나 많은 간부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친척들과 또 그리고 친구들이 잡혀가서 죽고 수용소로 끌려갈지도 모르며 추방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이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해외에 나가 있던 그 간부들의 자녀들이거나 친척이거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이제 소환장을 받고 끌려 들어가서 청사를 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갈 자들이 적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일을 적지 않게 겪어봤습니다. 1990년대에 김정일이는 농사가 안 된 죄를 농업비서였던 서관이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통일거리에 그 대동강 뚝에다 말뚝을 박고 서관이를 내다 묶어놓고 총을 쏘는 것도 현장에 끌려가서 우리도 직접 보았고, 당정인의 재정정리부장이었던 박남기도 또 왜 죽였습니까? 김정일이 모르게 그가 혼자서 북한에 화폐 교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김정일이는 그 죄를 박남기에게 뒤집어 씌워서 쏴 죽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무섭게 날뛰는 것은 그 이상의 무서운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서 국민들이 내일 아침에 먹을 쌀이 없어도 장마당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산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러면 이런 무서운 독재를 겪어봤습니까? 남쪽 분들은. 지금 남쪽에서는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몰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독재가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독재를 몰 때 보게 되면 참 어리석습니다. 또 그렇게 독재를 싫어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독재자는 왜 그렇게 우상처럼 떠받들어서 그가 하는 일이라면 다 좋다고 하고 그가 지시를 내리면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복종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살이 하다가 남쪽 분들 욕을 해서 미안한데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정신 이상자처럼 한나라의 수령이라는 인간이 물속에까지 들어가서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가서 이제 쇼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왜 김정은이가 저렇게까지 과도한 쇼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연재해는 북한만 있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는 물론 이 남쪽도 이번에 자연재해 얼마나 봤습니까? 그런데 저 북한에서 그 농토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간석지 한 500 정도 침수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저런 썰을 했을까요? 그리고 썰을 할 때입니까? 저 간석지 이번에 침수된 것을 대책을 하려면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물이 없을 때 그 뻘들을 긁어내든가 뭐 물이 조금 남았을 때 양수기를 퍼내든가 하고 뚝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닷물은 계속 들어오고 비는 계속 오고 물은 허리를 치렁치렁 치는데 지금 가서 총리 아니라 그 하늘비가 온들 무슨 대책을 하겠습니까? 그 밀려드는 물을 무엇으로 막으며 그 500 정도 거의 600 정도 되는 그 뻘밭에 허리까지 오는 물을 무엇으로 퍼내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행패 아닙니까? 한마디 말해 이제 비도 거치고 바닷물도 막하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뚝공사도 하고 뭐 뻘도 걷어내고 농토를 다시 개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그거 안 했다고 물이 허리까지 치는 걸 뻔히 자기도 알면서도 그거 보수공사 안 했다고 지금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야 독재자들 치고도 참 한심한 어리석은 독재자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이번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들은 북한에서 살아봤으니까 쉽게 유추해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당, 전군, 전민을 한마디 말해 북한 전체 국민들을 자기에게 충실한 개처럼 만들기 위한 공포심을 조성하라는 전형적인 심신박약자들이 하는 공포정치입니다. 이자도 말했지만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다 있었고 또 자연재해 보수는 다 끝난 다음에 해야 할 텐데 물이 허리를 치는데 지금 가서 하지 않았다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람 죽이려기를 하는 건 이거는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 말 듣지 않는 개를 자기의 충실한 개로 만들기 위해서 꽁꽁 묶어놓고 때리는 형식과 같은 겁니다. 공포 정치를 하는 자들이 계속 하는 짓입니다. 지난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도 그랬고 또 국제공산주의자들 어느 나라에나 가거나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공포 정치를 누구나 다 한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지금 북한이 농사가 안 되고 굶주리는 이유를 자기네 김씨 가문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아래 간부놈들이 특히 경제간부들이 무능하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라고 우정 간부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것 역시 지난날 김씨 가문이 대대로 써먹던 수법이며 공산주의자들이 전형적인 뒤집어 씌우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네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만 내세우는데 아래 간부놈들이 다 일 안 하고 건들거리며 놀기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못 살고 못 먹고 굶어 죽는다고 뒤집어 씌우기 이번에 쇼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이 자기는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물속에 신발도 못 벗고 들어와서 헌신을 다하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데로부터 출발한 아직 어리석은 지도자의 쇼였습니다. 능숙한 지도자는 저렇게 안 합니다. 적 나가보고 피해를 입었구나. 우리가 이번에 이걸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또 하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져나가면 빨리 복구하라. 수고하라 하고 적 들어와서 다독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뒤에서 보장해줘야지. 그렇게 신발도 안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쇼를 하면서 간부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공포심이나 조성하고 국민들한테 자기는 인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그 따위나 보여주려는 쇼를 하는 것은 이건 참 세상 한마디 말에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김정은이 같이 아직 어리고 정신병자 증세가 있는 독재자들은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마음이 아픈 척 눈물도 자주 흘리고 또 어린 딸을 데리고 국가 행사장에서 나타나면서 이번에처럼 물속에까지 들어가서 과대한 썰을 하면서 국민들과 전 세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거기서 그쳐서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또 늙은 여자 방송원을 끌어내가지고 전 세계에다 자기가 한 행동을 과감없이 알리는 행위까지 주저없이 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도 만약 아직도 제가 저 북한 땅에 있었다면 지금쯤 얼마나 가슴을 조이며 살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며 그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한국 분들은 지금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북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한국 분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조금 대북 강경 정책을 쓰는 것 같으니까 뭐 다 달라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아직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하태경이 같은 인간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인간들이 5.18 정신을 헌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5.18 유공자 거의 5,000명 중에서 30% 이상이 가짜 유공자들이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허위허식하고 자빠졌는데도 누구 하나도 하태경이 같은 인간을 끌어내리라고 호통치는 인간도 없으며 가짜 유공자를 잡아서 색출해 내치라는 그런 권고물을 정부에 제출하는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 앉아 있으면 애국자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이런 방송을 제가 할 때마다 애국자들과 내국노들을 싸잡아서 비판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애국자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말하고 글도 쓰고 행동하는 자일 때만이 애국자인 겁니다. 오늘 북한 방송 하다가 대한민국 분들한테 쓴소리를 해서 미안하지만 오늘 저희 방송은 마치겠습니다.